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 노트에 초기 스타트업이 매출을 빨리 키우는 팁에 대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매출 실적의 중요성은요, 어떤 정부 지원 사업의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민간에서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관점으로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매출 확보를 하면은 창업 지원 사업 선정에 유리합니다. 제가 저희 창업사령관 유튜브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자, 매출 실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꼭 매출 실적이 좋아야지만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 실적이 좋으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정책 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의 3대장이죠. 어떤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신보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네스트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들 이렇게 프로모션하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거기에 신청할 때도 정부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좀 선정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 유치 시에도 이제 유리한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어떤 매출 확보, 매출이라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 매출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초기 스타트업이 매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초기 스타트업 인원도 많지 않을 테고, 대표께서 여러 가지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넉넉하게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활용한 매출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일종의 팁보다는 전략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디딤돌 과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디딤돌 과제인데요. 보통 디딤돌 과제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안에 하나의 세부 사업으로 디딤돌 과제가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는 아직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 공고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고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 안에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팁스 전략형 디딤돌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기업들이 이 디딤돌 과제에 예전에는 R&D 첫걸음 과제 이런 식으로도 불렸는데요. 이 디딤돌 과제에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디딤돌 공고문에 보면은 디딤돌 과제 추진 체계가 있는데요. 디딤돌 과제는 주관기관, 보통 주관 연구개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문에는 보통 주관기관이라 합니다. 보통 보통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는 경우는 보통 또 주관기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R&D 과제가 대부분이 이렇게 주관 연구개발과 공동 연구개발, 보통 요것들은 보통은 참여기관으로 많이 불러요. 주관 참여, 이렇게 기관이라는 단어를 생략해서 주관으로 참여하느냐, 참여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위탁 연구개발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보통 이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디딤돌 과제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정부 지원 과제를 땄을 때 이렇게 주관 그리고 참여기관 어떤 위탁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정부 지원 사업을 땄을 때, 자, 매출로서 정부 과제를 땄다고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 기관 중에서 이 정부 지원금을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죠. 어디일까요? 바로 이 위탁 연구개발기관, 용역으로 참여하는 용역기관이 바로 매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예를 들어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만 원인데요. 주관연구기관에서 5천만 원, 참여연구기관에서 5천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5천만 원이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으로 참여해서 매출 확보 사례인데요. 예, 제가 2023년도에 딤돌과제 컨설팅에서 선정된 기업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딤돌과제 사업계획서에 예,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기술 개발을 할 것이냐, 그 핵심 기술 개발하는데 주관기관의 역할과 참여기관의 역할과 그리고 예, 위탁연구개발기관, 예, 외주 용역으로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느냐. 그때 당시 외주 용역기관은 어떤 3D 모델링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게임 기술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적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추진 체계에서 업무 분양에도 사업계획서상에 이렇게 외주 용역으로 3D 모델링 작업이 있다. 그리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들은 이런 할 일들을 하고 전체 개발에 있어서 개발 비중은 용역은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외주 용역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은 이 3D 모델링 하는 업무를 주관으로부터 하도를 받았겠죠. 이를 내려받아서 매출로 잡았던 사례입니다. 자,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으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예를 들어서 아까 3D 모델링 작업을 외주 용역으로 진행했었죠. 이렇게 위탁으로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과 달리 매출 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인 기업도 당연히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매출 확보를 통해서 각종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초기 스타트업들이 매출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정부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삼책50이라고 그런 과제를 한꺼번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뭐 책임자 같은 경우는 3개 과제까지, 그리고 공동 참여 연구원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이렇게 3책550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이 막 연구개발 과제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뒀는데요. 자, 위탁으로 참여하면은 이런 3책550 같은 연구개발 과제 참여 개수 제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동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면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은 각종 행정 사항이 많아요. 회계 전산 시스템도 관리해야 되고 각종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런 어떤 스타트업이 본연의 사업 수행에 번거로운 쉽게 말해서 잡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용역으로 참여했을 때는 그런 부담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자, 굳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관이나 참여로 굳이 하실 필요 없죠. 주관 참여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연구개발 과제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할 것인가. 자, 아무래도 어떤 사기업 간의 영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면 아주 어려운데 이런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용역으로 참여하셔서 일종의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전 포스팅에서도 포스팅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초기 스타트업의 R&D 과제 도전 첫 포석으로 가족회사 제도를 활용하려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